되게 변명 없이 돼서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도 별로 이번에 신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지금 그거죠. 조금 여러분들 조금 특강을 조금 들었던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 마무리처럼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죠. 월수에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고등부 중에 특강 초반에 새로운 애들은 월수 특강으로 내가 추천을 했는데 월수는 너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저번처럼 해가지고 끓이려니까 한두 명 정도가 걸려가지고 내가 따라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최대한 하는 걸 했는데 좀 크다. 이거를 처음에 넣지 말까 하다가 그거는 뺐어요. 저기 어근편은 뺐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 구성이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일단 안 하면 되겠다. 다른 거에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이번 겨울방학은 특강이 회차가 좀 적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방학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가 좀 회차가 좀 적어가지고 12회인데 보통 우리 겨울방학 특강은 회차 많이 나올 때는 한 16회, 17회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12회라서 조금 적고, 그럼 페이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한 5페이지 정도를 보면 5페이지 우리가 한 수 없다. 5페이지 적죠? 5페이지 정도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5 곱하기 12 하면은 딱 60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교재가 지금 60페이지에서 딱 끊기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우리가 좀 반복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나가자. 그래서 쌤이 조금 추가분을 조금 넣었는데 나중에 이건 최대한 요거는 빨리 끝을 내고 내 생각에 충분히 빨리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가 아니라 좀 쉬운 페이지는 진짜 한 7페이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조금 추가를 좀 한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도 갈 건데 여기도 이제 많이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좀 추가적인 설명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이제 평소에 못했던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거 왜 봐야 되냐, 동사동사 A, B 그냥 이겁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알고 있겠지만 주절이라고 한다, 그렇지? 여기에 주절이 뭐가 된다? 핵심 내용이 돼요. 영어하고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는 주어가 보통 누가 되죠? 그냥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면 보통 I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존재를 I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I를 중심으로 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내용상의 주어 동사 같은 어떤 핵심 주어가 누가 되냐면은 그냥 내용상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내용상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고 내가 감기에 걸려서 학원을 만약에 지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는 내가 감기에 걸려서 내가 지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도 조금 쉬운 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는 이 내용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첫 번째로는 감기, 두 번째로는 뭐죠? 지각이잖아요. 그렇죠? 감기가 원인일 것이고 지각이 결과잖아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지? 감기가 나를 지각하게 만들었다, 또는 감기가 나를 지각하게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내용적으로 중요해요?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근데 다행히 영어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성분이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한 거야.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성분을 찾으면 거기에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니까. 한국어는 그거 안 됩니다. 한국어는 문법으로 중요한 거랑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랑 완전히 별개로 가요. 좀 자유도가 높은 언어라고 봅니다, 한국어는. 그래서 영어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절이 되면 주절은 여기 핵심 내용이 되고, 만약에 여기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면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사직거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된다? 추가 내용이 됩니다.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문형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여기 이 수거 표현들은 뭐 주어 동사 이 목적어가 이제 A가 되는 거잖아. A 그 다음에 전치사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수거들을 우리가 왜 외워줘야 되냐면은 여기는 우리 어디가 핵심 내용인다고? 여기가 핵심 내용이 되는 거지. 오히려 앞에 있는 누구보다 이 목적어는 조금 덜 중요한 거지. 앞에 있는 이 동사의 의미 어디로 걸린다? 여기 뒤로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거들이 중요하고 수거들을 외워주는 거고 우리나라도 영어를 공부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특이한 경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치사들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다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서 The teacher provided students with 좀 볼게요. candie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쌤 학생들이 중요한데요 라고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도 내용이 걸린다? 여기에도 내용이 제공했다. 누구에게 뭘 제공했냐? 학생들에게 사탕을 제공했다 라고 되면 약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마치 뭐 같은 간접 목적어에게 여기가 뭐 같은 마치 직접 목적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목적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잖아요. 을을이 된 내용상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탕을 제공했다가 더 중요한 거지. 다른 식으로 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총을 배포했다. 이제 우리나라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이 총 들고 전쟁 준비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더 중요하겠지만 총을 제공했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에서 뭐 A with B, A as B 수거도 마찬가지라니와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많은 수거들도 거의 여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뭐라고? 목적어보다 뒤에 있는 부사직거래기가 내용상 더 중요해지는 경우. 그리고 오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뭐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오형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문장은 어디까지로 끝이야?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하나의 의미 매듭이 지어지는데 오형식은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ing나 등등등의 목적어가 내용상 뭐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형식을 따라 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대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살짝 종이 줄 테니까 적어다가 살짝 붙입시다. 아니면 앞에 표지 뒤에 적을래? 거기 적을래? 여기 적을래?
또 습관이야. 아니다. 됐더라. 이게 안 적어도 된다. 저거는 적어도 되고. 그래서 독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한 세 문장의 단어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provided라는 단어가 provided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에 어디서 한 내려가서 이렇게 찾아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왜냐면 여기 앞에 있었던 여기 한 이만큼의 내용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보는 막 예를 들어보면은 고통에 시름받고 많은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에게 여기 뒤에다가 감자를 배급하여 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감자를 주셨다. 그 뜻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참 뒤에 나오는 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잘 못 찾더라고. 여기서 한 고3 이렇게 돼도 풀어봐야겠는데 앞에 시끌해서 켜놓고 여기 길어지면은 거기서 흐름을 놓쳐버리더라고. 친숙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친숙해지게. 이거 완전히 그냥 딱 보자마자 프로바이드는 이제 조금 떠올리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 처음인데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개인차가 좀 있을 건데 여기 있는 단어들에서 내가 조금 이제 모르는 단어가 없지 않겠다. 그렇게 나올 때 보통 쌤이 봤었을 때 provide하고 supply까지는 가더라고요. provide하고 supply까지는 좀 가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해석은 A가 조금 덜 중요합니다. A가 덜 중요해요. A가 조금 덜 중요해서 여기는 A의 개가 되고 B가 중요한 거죠. B을 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이제 제공, 공급의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왼쪽부터 그냥 보세요. 왼쪽부터 보면서 내가 깨고 있는지 한번 보면 돼. provide A with B. 오케이. A에게 B를 제공하다 알고 있어. 여기에서 supply A with B. 맞아. A에게 B를 제공, 공급하다. 얘들은 나오면 내가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됩니다. furnish까지도 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여기는 거의 세 개가 비슷한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present A with B인데 요거를 바꿨으면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present B to A.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은 똑같거든요. A는 전부 다 애고 뭐가 포인트야? 다 B가 포인트인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체크하니까 여러분 알겠죠? 어느 수가 더 중요하다? present B to A는 굳이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주어가 present B를 준 거고 마지막에 추가로 누구에게? to 누구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밑에 건 좀 덜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한 거지? 위에는 외워줘야 되는 거지. 위에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아까 똑같은 거지. present A 등등등등 어쩌고 에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with B 어쩌고 저쩌고를 제공했다. with B를 안 찾으면 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요즘이다. 그래서 present 무시하면 안 된다. 제일 간 기본적인 거거든요. 주다.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라고 잡아주면 되죠. 그 밑에 부분에서는 reward A with B 한장 봐봐. reward 대충 reward란 단어를 아니까 해석 대충은 만들어지겠지만 여기도 전부 다 뭐를 주다? with B를 주는 건데 이때 B는 뭐가 들어간다? 어떤 보상이 됩니다. 나쁜 게 안 들어가요. 상을 주다, 말 그대로 B 자리에 상을 주다, 내지는 어떤 혜택을 주다, 보상을 주다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인도는 좀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옵니다. 인도 A with B 역시 with B를 주다가 중요하고 위에 이제 사물을 주다가 됩니다. 인도는 약간 위에 있는 present reward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약간 주다, 수여하다 어쨌든 주로 씁니다.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equip, leave, fill, charge 등등 쭉 있거든요. equip도 다 주는 거다. 다 주는 건데 equip with B에서는 어디를 조금 잡아준다. B가 어떤 장비가 되고 그래서 해석도 조금 장착시키다, 약간 갖추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equip A with B, A에서 맨날 지급들이 드는 건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총기를 장착시켰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총기를
장착시켰다. 총기를 지급했다. 총기를 주었다. 위에 provide를 쓰나 indo를 쓰나 present를 쓰나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해석해 줍니다. leave A with B 요거 조금 특히나 조금 요거 조금 그거를 할게. 요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leave가 왜냐하면 떠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leave A with B는 A를 B에게 뭐 해주다? 남겨주다. 그래서 떠나면서 남겨주다. leave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다.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leave B to A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게 별로 중요하다? 아니 위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여기 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 둘이가 조금 비슷해요. 둘 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채우다, 채우다. 역시 with fill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A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으로 채우냐? fill A를 B로 채우다. 차라리 듣기 조심해라. 차라리 A를 B로 채우다.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얘를 수동태로 변형시킨 게 독해서 더 많이 나오지. A가 일단 목적어니까 A가 be charged with B에서 기본적으로 be charged with B가 이게 무슨 뜻이겠지? 뭐뭐로 가득 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있는 위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요거도 같이 할까? 이해되기 A가 여기 뭐죠? 이게 더 유명하죠. be filled with B란 말이지. 이것도 뭐뭐로 가득 차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be filled with, be charged with 나와도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be charged to라던가 다른 식으로 뜻이 달라져요. 뭐 청구하다 등등해서. 그래서 fill A with B. with가 전부 다 제공 공급이라고. charge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요 두 개는요. 돕다가 되는 거지. 여기는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똑같이 A에게 B를 주는 건데 B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elp A with B도 B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야. 사촌이 나에게 숙제를 도와주면 my cousin helped me with my homework이거든요. 나의 요것도 붙여서 숙제에 대한 뭐를 도움을 주었다, 제공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시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주답니다. 밑에 두 개는 옛날에 뺐던 건데 이번에 조금 넣겠습니다. 여기가 제공 공급이라기 조금 그렇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with보다는 어떤 게 어울리지? into가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릴 수 있어요. A를 B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약간 제공 공급으로 해서 결국은 이 A를 B로 교체한다는 게 A를 이제 가져가고 B를 주는 거잖아요. 두꺼봐 헌집 주고 헌집을 주고 새 집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애 리플레이스 헌집이야 새 집이야? 새 집이다. 새 집을 with B 내가 주는 헌집으로 바꾸는 건데 두꺼비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좀 헷갈린다 지금. 신경 쓰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결국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도 속에 은은하게 이게 뭐지? 요거를 공급이라고요. A를 B로 바꿔줬으니까 공급이라는 겁니다. 뜻은 근데 뭐로 간다? B로 바꾸다, 교체하다, 대체하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왜 요거를 체크를 했냐면은 공급을 필요하게 좀 그런 것 같고 여기 어떻게 바뀌는 거야? A에서 B로 바뀌는 거예요? B에서 A로 바뀌는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는 겁니다. A에서 B로. 근데 여기에서 A는 가져가고 저것과 A는 가져가고 B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with를 쓰는 거고요. 물론 이제 into나 다른 표현도 가능하고 to 사실은 to도 많이 쓰잖아. A를 B로 바꾸다 그리고 change A to B, change A into B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가져가고 준다는 느낌에서 with를 쓴다. 그래서 replace는 그냥 교체해 주는 거고 substitute도 뭐 조금 대체하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많이 쓰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시간이고 여러분 조금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사실 그림을 그려야 독해할 때 자꾸 이제 혼밥이 나오니까 쌤은 이번에 여러분 들어가면은 이번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누구한테 너 이거 해리는 수가 잘 모르구나 하고 여러분들 과외 쌤한테 설명까지 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여기 있는 수거들은 제일 첫 페이지로 들어가면 A에게 B를 공급해 주다가 내용상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앞에 적은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B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provide, supply, furnish A with B는 제일 기본 A에게 B를 말 그대로 제공 공급해 주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냥 주다, 이것도 묶어버릴게요. 그냥 주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present A with B.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A에게 B를 주는 거고, B to A보다는 with가 나올 때가 더 중요하다. 선생님 이거 보면 with랑 to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보면 알지. A에게고 여기는 B늘이잖아. 해석해보면 알죠. 그래서 with가 나오는 경우가 더 중요하고, reward, 인도 다 주는 건데 reward는 차이점이 있다면 B 자리에 좋은 것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인도는 present랑 거의 비슷하다. 주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내용상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quip은 조금 B 자리에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장착시키다가 되고, live는 조금 떠난다는 느낌이 들어가서 B를 남겨주다가 되고, fill하고 charge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다가 되고, 여기 밑에 있는 help하고 assist는 여기 B 자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다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조금 추가한 게 replace하고 substitute는 교체, 바꾸는 건데, 여기는 to나 into도 물론 내용상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가져가고 새로운 걸 공급한다는 느낌에서 with를 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좀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페이지 좀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내 생각에는 우리 반은 여기는 이제 좀 알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조금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페이지 빨리 넘어가 버릴 거예요. 여기는 조금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사실 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모든 동사가 나와도 여기에서 A, as, B가 나오면 여기에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이 의미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가. 뭐가 중요한 거지? A 이꼴 B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해할 때 많이 보겠지만 여기에 별의별 의미가 다 나와요. 또 동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A, as, B하고 두 개가 똑같다,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면 돼서 안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동사는 as를 뭐 하는 게 좋다? 그럼 이거 왜 외우나요? as를 약간 예상해 주는 게 좋아요. as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대표적으로 가장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think of인데, think of 좀 밑으로 많이 빠졌죠 이제. think of인데, think를 많이 쓰니 think of를 많이 쓰니 think를 많이 쓰거든요. think of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80% 이상은 뒤에 as를 심으시면 됩니다. think랑 think of의 차이는, think는 이미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I think that Q is handsome. 나는 이미 생각해. 규성이 잘생겼다라고 정해져 있고 생각을 하는 거고, think of는 약간 이렇게 떠올려보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봐. think of I. 그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너희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think of가 생각해보다인데, 물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as가 독해 지문에서는 as가 웬만하면 따라 나옵니다. 80%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회화체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얘기 지금 포인트 좀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외워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동사, 여기에서 외운 동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준다? as를 조금 어떻게 해줘라? 아예 의심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think of. think of 보면 as 무조건 의심하세요. 독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특히 think of. think of 나오면 얘도 유치하지만 as입니다. 그렇지. think of 나오면.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 뭐라고 하죠 보통? 굳이 하자면 여기다. 이 여기다는 여기다라고 해석하라고 여기다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보다, 말하다, 생각하다 같은 동사가 나오면 뭐를 해줘라? as를 의심하라.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하고 B는 보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하고 B는 보다.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그 think of가 생각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말하다가 되는 건데 요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알죠? 이거 할까? 요즘에 좀 다 많이 쓰는 주제니까. 그래서 tell하고 refer to도 말하다 여기다. 특히 중요한 걸 조금 꼽아보자면은 여기에 refer to 잘 나오고요. 이게 think of 조금 잘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됐죠? 여기서 아니야. 보다, 말하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요즘에 잘 나오는 게 define 요즘에 잘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 따라서 약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출제자는 자꾸 학생들이 모를 만한 걸로 조금 더 꼬아내고 학생들은 그러면 그거도 선생님 학원 같은 데서 중요한 수고인지 이제 외워 하면은 사실 출제자는 조금 더 꼬아내고 마치 이런 줄다리기 같아요. 디파인 잘 나옵니다. describe 요즘에 진짜 잘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 describe 거의 describe를 아까 옛날에 빅7에 지금 넣어야 될 정도로 describe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왜 묶었냐? 말하다인데 정의 내리는 것도 좀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패턴으로 묶은 거예요. 사이트도 말하다고요. 이 사이트. 근데 여기 나와 있는 describe 묘사도 상세하게 말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이쪽은 전부 다 어떤 개념으로 말하다, 설명하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러분 또 알 건데 상당히 요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어떤 거 잘 나오죠? recognize, accept도 고3 지문에 요즘 좀 나오던데 accept, recognize, 이거 뭐 단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 같은 게 뭐 이 바뀐다니까. 옛날에는 잘 나왔거든요. 자주 나오는 빈도 높은 거랑 빈도 낮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identify, 레이트는 뺄게요. 너무 많으면 중요하게 안 느껴지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recognize, identify 진짜 잘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쪽은 생각적으로 쌤이 조금 묶는다고 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A 꼴 B라고 생각하다.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넣었어요. 여기 편하게 recognize, 인식하다, 받아들이다, 생각하다 이거 조금 묶어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약간 평가, 분류 이런 식으로 잡아서 identify는 A 꼴 B라고 확인하다, 인식하다, 확인하다. 그 다음에 rate 같은 경우는 평가하다, classify는 분류하다라고 해서 왜 이제 이 단어 뜻을 왜 얘기를 하냐면 다시 얘기하냐면은 단어 뜻을 해석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rate가 나오면 혹시 as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주면 좋죠. 물론 rate는 as 그렇게 잘 안 나오긴 한데 classify도 뭐 as 자주는 안 나오지만 분류했다고 as 나왔네. as 혹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되면 뭐 해준다? as를 좀 의심해줘라 이겁니다. 여기는 해석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해석은 뭐라고 하면 다 A 꼴 B다 하면 끝입니다. 해석은 이거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알고 있지 태어나. 그렇지. 해석은 상관없다. 앞에 있는 이런 걸 해석해야 되잖아.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쌤 설명한 내용을 가능하면 쌤보다 더 예쁘게 정리해 보세요. 더 예쁘게. 세 페이지 한번 볼까? 약간 돌리는 것 같아. 난 돌릴 때 좀 피드를 주는데. 여기도 알고 있죠? 여기도 A, as, B라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좀 어려운 게 as가 없다. consider는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의 유일한 놈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as를 안 씁니다. 여기도 전부 다 뭐가 중요하다? A equal B가 중요합니다. A equal B. 그렇지? consider하고 dim이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쌤은 dim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dim이 실제로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 진짜 어려워해. 왜냐면 as도 없잖아. dim도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A의 단어들이 이렇게 dim이 이렇게 나오면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영어는 동사 나오면 이렇게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dim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까지 이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다행히. 그런데 결국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dim AB는 A 이꼴 B라고 배웠겠다.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이해되게끔. 이거 안 적혀 있어도 쌤은 필기하면 좀 잘 해주고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네 개는 몇 형식 동사죠, 얘들아? 5형식 동사다, 그렇죠? 그래서 5형식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사역 동사 알잖아요.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 ing가 나오는 지각 동사, 목적보호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나머지 동사, 목적보호로 형사 ing 나오는 네 개 동사, find, keep, leave, imagine 엄청 강조하는데 그 중에 좀 제일 무시하는 게 요것들이죠. 목적보호로 누가 나오는? 명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A, B의 정체가 성립하는 거고 5형식 자체가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뭐한 거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5형식에서 5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호고 당연히 여기도 두 개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무시하냐라고 한다면 목적보호로 명사가 나오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사 자체가 자주 안 나와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자주 안 봤을 거예요. 뽑다 선출하다 많이 봐? 얘들 별로 그렇게 뭐 선거대 아니면 안 나오거든. 여기에서 콜 AB는 그나마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콜 A 이꼴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elect A 이꼴 B로 뽑다 선출하다. name A 이꼴 B라고 이름 짓다고. 그나마 이 중에 조금 중요한 거 하나 꼽자면 name입니다. 독해에서 name 이름 부르다 아니다. 이름 붙이다예요. 이름 짓다, 이름 붙이다예요, 얘들아. 이건 끝까지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appoint A B는 A 이꼴 B로 임명하다. 뭐 내용으로 가자면 콜하고 네임하고 좀 비슷하고 elect하고 appoint 좀 비슷하긴 한데 뭐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나마 이제 됐죠? 요거도 할게요. 컨셉은 요 경우가 as 없으면 또 헷갈린단 말이지. 컨셉은 as 없으면 알아서 갈라줘야 돼. 알아서 필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도 리마인드 A 오면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리마인드 나오면 오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 여러분 이제 해봐봐. 기억 떠올려봐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마스터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A에게 B 하는 거고 B에 뭐가 나오죠? 알리다, 설득하다. A에게가 되고 오브 다음에 이게 명사 나오고 뭐가 나오지?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써도 되지? 똑같이 쓰고 나서 A, that 하고 여기는 모두 잘 쓴다. 문장도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리고 명사가 나오건 문장이 나오건 요 내용은 두 개 다 이렇게 뭐가 되는 거지? 요 두 개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가 되거나 여기가 알리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설득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절을 많이 쓴 거지. 만약에 이제 대절을 쓰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액자고속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까 똑같이 뭐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디하라고 알렸다. 정부가 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알려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또는 설득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특징이 여기 위에 좀 기본적으로 A에게 of B에 대해서 알려주다. of도 많이 쓰지만 생각보다 that도 많이 씁니다. 여기 시리즈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돼. 여기 아마 많이 봤을 걸 assure 목적 간접 목적어 that 해서 굳이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지. 대디아를 알려 장담하고 확인시켜 주다. 여기에서 또는 뭐 convince 목적어 that 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설득을 하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조금 굳이 분류를 이렇게 하자면 제일 기본은 요거 세 개가 보통 수거를 제일 기본으로 봐요. 왜냐하면 세 개가 뜻이 기본적으로 상기시키다, 알리다라고 가서 알린다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 적을게요. 소리 왔다 갔다 해서 요거는 약간 뭐처럼 갈 수 있다. 액자 구성 느낌으로까지 갑니다. 한번 끊어주면 돼요. 독해할 때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서 리마인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리마인드도 알리다입니다.
상기시키다는 게 알고 있는 걸 다시 알려주는 거야. 3시에 약속 있는 거 알지? 꼭 늦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inform 제일 많이 쓰는 알리다고요. notify 알리다입니다. 조금 notify는 크게 공지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굳이 이제 하면은 여기다 살짝 프로세스 시키는 걸로 가면 돼요. assure도 조금 여러분 리마인더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장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sure는 확실한, assure는 sure하게 만드는 거니까 장담하다 확인하다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개는 딱 똑같이 가는 거지. 전부 다 뭐로 간다? 조언, 뭐 설득 똑같죠. 세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convince는 문법적인 속성이 persuade랑 이거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 그 paraphrasing 우리가 그 페이지 봐도 알겠지만 영어에는 동의어 취급하는 단어도 사실은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했을 때. 근데 convince랑 persuade 뜻도 완벽하게 똑같고 문법적인 속성도 완벽하게 똑같아서 persuade가 오형식 동사잖아 얘들아.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convince 똑같이 가능합니다. convince 목적어 투부정사. 지금 persuade A of B 또는 persuade A that 문장 똑같습니다. convince A of B, convince A that 문장. 문법적으로 똑같고 뜻도 완전 똑같아요. 아주 눈곱만큼 차이 있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A에게 B에 대해서 뭐 충고를 하거나 설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굉장히 맨날 얘기하지만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나중에 시리즈에서 뭐지? for를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B가 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들어가거든요. 위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for를 쓸 것 같은데 for를 안 쓰고 여기는 뭐를 쓴다? of를 쓰고요. 주로 어떤 거지? B의 이유 때문에 너무 고마워 같으면은 thank thank A for B 대표적인 거고 B의 이유 때문에 A를 욕을 하게 되면 뭐 criticize A for B, blame A for B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소하다 비난까지 되거든요. 여기는 for를 안 쓰고 뭐를 쓴다? of를 쓴다. 얘는 별개인데 왜 여기 넣었냐면은 그저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요 페이지랑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다, 설득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이 of는 알림과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 됐죠? 필기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됐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은 내용들도 평소에는 여러분 외우기 힘들까봐 말로 못했던 건데 이제는 조금 해줍시다.
때 그 여기를 특강에서 한번 조금 외워줘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거 구성은 똑같아요. 페이지가 좀 이제 적어서 그런 건데 뒤에 숙제가 있거든요. 수업 있고 뒤에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연습해보는 숙제가 있고, 숙제 조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초반에는 뜻 위주로 외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뜻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해서 동사 형태를 조금 적는 식으로 테스트 조금씩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꿨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냥 연습해보라고 숙제로 준 거 오래 안 걸리고, 테스트도 치잖아요. 테스트를 칠 때는 사실 동사가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inform이면은 A of B, 아까처럼 뭐 present면 A with B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칠 건데 사실은 그것도 부족해요. 부족해. 그러니까 쌤의 지론은 뭐냐면 모든 단어 수거는 예문이 없으면 그 단어 수거는 죽어 있는 거라 의미가 없다라는 게 쌤의 지론인데, 정작 방학 어휘 특강할 때는 예문 하나도 없이 그냥 쌤 그냥 다음 번 뜻가지고 막 뒷문구 뜯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문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수업에 다룰 수 있는 어휘량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방학 때 여러분들이 시간 별로 없을 때 특강 시간 따로 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여기서 많이 외워두자는 거고, 그럼 예문은 언제 보나요? 이제 여기서 외워둔 게 이제 독해하다 보면 하나씩 두 개씩 다른 데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왜 A 예지비가 제일 그나마 제일 강하지? 독해에서 제일 자주 나오니까. 글쎄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나올 거라고 보지. 다행인 건 뭐냐면 이 교재 자체가 고1이나 고2를 위한 것도 분량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나중에 이제 고3 됐을 때 갑자기 특강처럼 쏟아지는, 자주는 안 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수거들을 우리가